만약에 빚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운전기사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요, 한국의 개인휴생 제도라는 아주 중요한 금융안전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월급이 190만 원인데 빚이 8,4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숫자들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상황을 마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 67세가 되신 한 운전기사님이세요. 지금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개인회생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빚이라는 산이 과연 얼마나 높은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분이 짊어진 총 빚은요, 무려 8,410만 8,473원입니다. 원금만 해도 거의 8,200만 원이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었죠. 정말 이 숫자만 봐도 앞이 캄캄해지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한 달 수입은 약 192만 원입니다. 방금 봤던 8,400만 원이라는 빚과 비교해보면 이 격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그럼 이 빚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빚의 57%가 카드 대금이나 카드론이었고요. 32%는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비성 대출이었던 거죠.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미납된 상태였어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까지 빚을 지게 되셨을까요? 사치를 부렸다거나 무분별하게 돈을 써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술서를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했고 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 게 주된 원인이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아픔까지 겪으셨고요. 현재는 어머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법이 마련해둔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기적인 수입은 있는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원이 직접 나서서 빚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나머지 빚은 싹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법이 보장해 주는 거죠. 이 제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줍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갚으려는 의지는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불운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벌 주려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인회생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핵심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계산법에 있습니다.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걸 계산하는 방식이죠.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한 달 소득에서요,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생활비, 즉 최저 생계비를 빼요. 그렇게 하고 남는 돈, 그게 바로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운전기사님의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한 달 소득이 약 192만 원이었죠? 여기서 당시 법으로 보장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143만 원을 뺍니다. 그랬더니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약 49만 원으로 계산되네요. 여기서 이제 회생위원 보수 같은 약간의 비용을 빼고 나니까 이분이 매달 실제로 갚아야 할 최종 금액, 이걸 월 변제금이라고 하는데요. 약 48만 원으로 딱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지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기나긴 빚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총 3년, 그러니까 3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2025년 10월에 첫 번째 돈을 내기 시작해서요. 3년 동안 매달 꾸준히 약 48만 원을 내면 2028년 9월에 모든 계획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여정인 셈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봐야 합니다.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이 약 8,2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실제로 내는 돈은 총 1,725만 원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숫자로 환산하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최종 변제율이 21%. 그러니까 원래빚 원금의 21%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쌓였던 이자는요, 전액 100% 탕감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들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법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이 사람이 그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만약 이 분이 그냥 파산을 했다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 즉 청산 가치는 약 440만 원에 불과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1,720만 원 이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선택인 겁니다. 말 그대로 윈윈인 셈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돈을 갚고 나면 이 67세 운전기사님은 남은 원금 약 6,500만 원과 그동안의 모든 이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제도의 힘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채무탕감과 빚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이 둘 사이의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개인회생 제도는 바로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하나의 해담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